제가 결정적으로 을이었던 거예요. 갑과 을. 서비스업 중에서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근데 여러분들 직업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회 활동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으실 텐데 다 갑과 을이 있어요. 누구든지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가족에도 갑과 을이 있어요. 지금 현재 갑은 엄마. 용돈 주는 아빠가 갑이에요. 예. 그 용돈을 받기 위해서는 아부를 해야겠죠. 예. 저는 건축가를 선택할 때요. 갑과 을이 있는 줄 몰랐어요. 서비스업인 줄 몰랐어. 난 그냥 내가 잘나면 다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근데 그게 아니야. 갑과 을이 있으면서 을의 입장에서 일을 따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갑과 을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갑이 을에게 일을 주죠? 첫 번째, 학연, 지연.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친척 내지는 학연, 지연해서 일을 주게 됩니다. 관계에 의한 비즈니스가 탄생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특히 그게 굉장히 강해요. 왜냐? 이 사람 줘도 되고 저 사람 줘도 되면 이왕이면은 아는 사람 주지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저는 관계에 의한 비즈니스가 저한테는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력이 있거나 갑에게 도움을 주는 을이거나. 방법이 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왠지 될 것 같은 거야. 실력으로 승부하고 갑에게 도움을 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을이 을다운 을이냐 갑다운 을이 되느냐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갑 같은 을이 최고예요. 예. 일을 받을 때 큰 소리 떵떵 치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브랜드가 있어야 되고 내 실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갑에게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비에 의해서 우리가 남이가 뭐 술 한 잔 뭐 이렇게 하는 갑과 을의 서비스업은 오래 못 간다는 거. 그때 이제 그런 걸 느꼈고요. 관계 비즈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나를 무장시켜야겠다. 그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일을 하면서. 무장? 이거 무서운 얘기인데요. 이 군대 용어인가? 그런데 저는 그때 그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 자신이 무장돼 있으면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지만 무장돼 있지 않으면 일을 못한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다운 을, 갑 같은 을이 돼서 이제 열심히 일을 이제 했죠. 뭐 이제 잘 나가는 이제 건축가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자, 그걸 또 알고 러브하우스 섭외가 오네. 야, 여러분들 러브하우스 할 때 뭘 보셨나요? 인테리어를 많이 봤죠. 그리고 남을 도와주고. 그런데 방송이잖아요. 그러면은 인상 깊은 출연자 겸 좋은 컨텐츠를 만들려면 뭘까? 저는 사실 그 고민을 했어요. 시청자들이 전혀 상상을 하지 못하는 집의 인테리어나 건축을 보여줘야겠다. 그 결론을 내린 거예요. 말이 쉽죠. 제가 그런 결심을 한 거는 제 자유인데 너무 제가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12평 아파트를 가서 저도 모르게 신동엽 씨한테 여기 수납장 40개. 그러고 돌아선 거예요. 너무 후회를 했어요. 내가 이 미친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자, 그걸 또 알고 러브하우스 섭외가 오네. 야, 전혀 상상을 하지 못하는 집의 인테리어나 건축을 보여줘야겠다. 12평 아파트를 가서 저도 모르게 신동엽 씨한테 여기 수납장 40개. 그러고 돌아선 거예요. 너무 후회를 했어요. 내가 이 미친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근데 해야 되잖아요. 하는 겁니다. 목표를 정하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납장을 진짜 40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67일간에 67일간에 집을 하나 짓자. 목표를 세웠죠. 그런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눈이 50cm씩 쌓여. 그런데 해야 되잖아요. 했어요. 그런데 해드렸는데 그분들이 직업이 없어. 고민을 했죠. 포장마차 만들자. 그래서 그 축협 앞에 포장마차도 탁 디자인해서 국화빵, 그 호떡 파는 그런 포장마차도 만들어드리고. 그랬을 때 그 포인트가 뭐냐면 시청자들이 뭘 원할까? 그리고 이 사회 소외계층의 이분이 이 집에서 얻고자 하는 게 뭘까?
저는 분명히 항상 모든 프로젝트나 이 어떤 대상이 정해지면요.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정확하게 원하는 게 뭘까?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그게 사실 건축가의 기본이에요. 근데 그게 건축가의 직업의 덕목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이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로봇을 또 재밌게 했죠. 이제 재밌게 하고 막 하는데요.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어떤 위기가 오느냐. 제가 좀 잘 나갔잖아요. 그런데요, 잘 나갈 때 위기가 옵니다. 저는요, 러브하우스 이후에 너무나 많은 태클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우리 사회는요, 엄청나게 수많은 태클이 있어요. 정말 많은 태클이 있습니다. 특히 한 발짝 조금 앞에 가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많은 태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태클 들어온 사람 뭐라 그러면 안 돼. 태클 들어온 사람 뭐라 그러는 거는 레프리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든 어떤 규칙을 엄하게 다스리는 사람한테 그 판단을 맡겨놔야 돼요. 근데 태클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응징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안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는 놈이 바보. 넘어지는 놈이 바보. 왜냐면